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어제 했던 거 역시 리뷰하고 갈게요. 자, 일단 뭐 서비스 삼총사 설치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도커 이제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을 확인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컨테이너가 아니죠, 볼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고요. 그 전에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컨테이너에 직접 들어가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exec 명령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그냥 컨테이너만 하나 정해서 exec를 사용하시면 단방향으로 단발성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운영체제와 상호작용해서 계속 의사 전달을 주고받아야 되는 경우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IT 옵션을 붙여서 상호작용을 밝혀야 한다라고 같이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컨테이너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할 거면은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해당 컨테이너의 쉘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서 상호작용으로 직접 계속 명령을 필요할 때마다 계속 전달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컨테이너 안에 파일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파일을 추가를 하거나 필요없는 파일을 삭제를 하거나 하면서 컨테이너의 파일 시스템을 다룰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도 해봤고요. 자, 근데 이 컨테이너라는 건 결론적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컨테이너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적용했던 거는 컨테이너가 사라졌을 때 초기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 유지가 안 된다. 자,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들었을 때도 이전의 컨테이너에서 작업했던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이제 도커에서 제공하는 개념이 볼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볼륨이라는 건 결국 컨테이너가 생성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유지가 되어야 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자, 그럼 당연히 컨테이너라는 거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니까 컨테이너의 데이터를 마련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 데이터, 유지되어야 되는 데이터는 어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호스트 OS, 로컬 PC에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로컬 PC 어딘가에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되는 것을 볼륨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볼륨은 총 3가지가 있고요. 3가지 유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볼륨만 딱 만드시면은 익명 볼륨이라고 해서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컨테이너가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는 그 볼륨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유지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나중에 볼륨 병합 때 좀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네임드 볼륨은 볼륨을 만들 때 볼륨 앞에다가 이름을 저장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름이 지어진 볼륨은 여러분들이 따로 지우지 않는 이상 도커 엔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다른 컨테이너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운트 볼륨은 저희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익명 볼륨은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이 명령어를 하나씩 적용해서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습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는 컨테이너를 아무거나 하나 실행을 해보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파일 하나 수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도커 스탑을 통해서 도커를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전 컨테이너에서 했던 작업이 두 번째 컨테이너에선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초기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볼륨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임드 볼륨을 만들면 다시 한번 컨테이너를 새로 생성을 할 때 요렇게 이름 땡땡 하신 다음에 볼륨을 지어주는 게 네임드 볼륨이죠. 자, 요렇게 해서 똑같이 컨테이너 내부로 진입을 해가지고 파일을 수정을 하고요. 수정된 거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잘 수정된 걸 확인을 했으면 다시 스톱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삭제를 하고요. 새로운 컨테이너를 다시 만들 때 이 네임드 볼륨으로 다시 연결을 해주면은 변경사항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진행을 해보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도커를 이제 볼륨을 보는 방법은 도커 볼륨 하신 다음에 ls 이렇게 하시면은, 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데이터 볼륨은 여전히 남아있죠. 도커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도커가 삭제가 되거나 여러분들이 볼륨을 지정해서 따로 지우지 않는 이상 볼륨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여기에 반영된 데이터는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들었을 때 붙여주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요거 한번 붙여서 다시 한번 요걸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참고로 요거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포트번호 이름 같은 건 여러분들이 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명령어랑 똑같이 쓰시려면 저랑 똑같이 하시면 좀 편하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제가 올려드리는 방식 말고 여러분들 방식으로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직접 복사해서 붙여넣기보다는 안 될 때만 그렇게 하시고 직접 타이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저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자, 도커를 실행시켜라. 이름은 앱1으로 실행시켜라. 디태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시켜라. 푸트 포워딩은 8031로 돌려라. 80으로 돌려라. 요거는 도커 스탑 했을 때 컨테이너가 삭제되게 해라. 그리고 볼륨 설정을 하는데 여기에 요 데이터 볼륨을 연결을 해라. 그럼 여기 이 데이터라는 볼륨 안에 있는 파일이 요 경로에 동기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데이터 볼륨은 제가 그 index.html 파일을 그냥 간단하게 수정한, 제목을 수정한 그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볼륨이에요.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자, 도커 ps로 컨테이너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 자, 요거 확인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IP가 저는 224네요. 포트 번호는 전 8031로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원래 여기가 엔진X라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목을 그 변경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자체 데이터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컨테이너는 언제나 초기화 이미지를 본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미지랑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만든 볼륨에 의해서 볼륨인 부분만 우리 로컬 PC랑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볼륨을 안 하시면 도커 스탑해서 앱1 다시 해보고요. 도커 명령어를 요 볼륨을 빼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볼륨 옵션을 이렇게 빼고 하시면은 볼륨 옵션 뺐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웰컴 투 엔진엑스, 요게 초기 값입니다. 요게 이미지로부터 정해진 초기 모델이에요. 이미지로 실행되는 컨테이너는 무조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내가 이거 이전에 변경했던 내용을 적용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처럼 볼륨을 이 데이터에 그 내용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연결을 해서 새로운 컨테이너를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가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다시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네임드 볼륨이었고요.
자, 근데 이제 네임드 볼륨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뭐예요? 내가 한번 볼륨을 이름 지어서 저장해 놓으면은 이 볼륨의 내용을 내가 또 수정하고 싶을 때 무조건 이제 컨테이너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 볼륨을 컨테이너에 연결한 다음에 다시 이 컨테이너 안에 내부에 진입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뭐 못할 건 아닌데 이것도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에 우리가 이렇게 A라는 폴더에 두 개의 파일을 생성해서 만들도록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다면 이거를 통해서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무조건 A 폴더를 두 개의 파일을 가진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만들면은 여전히 똑같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이미지를 통해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로컬 호스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볼륨이 있는 거죠. 볼륨의 이름을 저희가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1차 시도에서 만든 1차 시도로 만든 컨테이너고요. 여기에서 이제 exec 명령으로 여기 파일 시스템 접근해가지고 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파일을 추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다가 이제 컨테이너 스톱을 하면 얘는 사라집니다. 이미지는 여전히 파일 2개짜리 이미지이기 때문에 2차 컨테이너를 만들 때는 역시나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죠? 그게 싫어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볼륨을 하나 만들어서 동기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볼륨을 만들면은 여기에도 A라는 폴더에 파일 2개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exec로 만든 요 해당 새로 추가된 파일까지 이렇게 저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걸 종료를 해도 얘는 삭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얘는 삭제가 안 됩니다. 유지가 돼요. 그래서 2차를 만들 때 여기에다 볼륨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동기화가 된다 그랬죠? 요거랑 요거랑.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연결하지 않고 바로 그냥 내가 여기에서 몇 개 이렇게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이 볼륨에다가. 그런 다음 붙이면은 이렇게 5개인 상태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볼륨에 접근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왜냐? 이게 어딘가에 저장이 되긴 하는데 도커 엔진에 의해서 자동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어디에 저장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함부로 접근해서 도커가 관리하고 있는 볼륨을 막 가서 파일 시스템을 접근해서 막 수정하기가 조금 번거롭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커 엔진이 관리하고 있는 볼륨 말고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내 폴더 하나 만들고 워크라는 폴더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 막 작업을 해요. 내가 작업을 해요. 이거는 이제 볼륨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호스트 여러분들 리눅스에다 폴더 하나 그냥 새로 만든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폴더를 이렇게 볼륨으로 부여를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파일 시스템이 컨테이너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하건 말건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볼륨을 따로 관리를 하다가 특정 볼륨을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폴더나 디렉터리를 다른 곳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마운트라고 해요. 그래서 내 폴더를 여기 컨테이너에 마운트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운트 볼륨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데이터 그 네임드 볼륨까지는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같이 실습을 해보고 제가 또 명령어를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일단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으면 꺼줄게요. 부커 스탑 F1